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 신부님 일정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앞당겼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 뉴스 브리핑에서도 자세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주 4.3 사건 71주기 되는 날입니다. 곳곳에서 많은 추모 행사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고요. 오늘 그 관련해서 아마 4.3 사건에 관한 한 적어도 물론 제주 현지에 계시는 당사자들 그리고 그 관련 기관 일을 단체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제일 일선에 서 계시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이 문제에 늘 관심과 행동을 쭉 일관되게 지녀오셨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의 박상훈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4.3 71주기입니다. 네, 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72년째 되는 날인데 네, 예.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4.3은 그냥 제주도의 한 비극,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끝났던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른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칭하는 것, 그리 직접적으로 이어진 도화선이 됐고 그것은 또 머지않아 한국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역사적으로 된 분수령 역할도 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광주 항쟁조차도 그냥 흑백 사진에 있는 역사적 사건 기록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시청자 그리고 젊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4.3 사건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일단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아마 우리 학교에서 그 현대사 교육 여기 계속 축소가 되면서 가장 가까운 역사가만 묻히고 그 실상을 모르게 되고 그런 영향일 텐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바에 지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처음 형성이 될 때가 바로 그 해방이 되고 3년 정도에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팍팍하고 물론 발전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면에 뭐 빈부격차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그 사회적인 갈등, 그 다음에 남북 대립 이런 것들이 다 그 바로 해방 이후에 3년, 4년, 5년 정도에 다 결정이 되거든요. 해방 직후 그 공간에서. 보통 우리가 지금 해방 공간이라고 부르는. 그때는 우리 정부가 없었죠. 그렇죠. 48년에 생기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른바 우리나라 현대사의 그 모순과 아픔과 비극이 그 제주 사건에 4.3 사건에 그 응축이 돼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000년 들어서 제주도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거 말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얘기를.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사과를 하게 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4.3이 그 국가 추념일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이 4.3이. 이게 보통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4.3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건 빼고 4.3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아주 중립적인 표현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항쟁. 그다음에 뭐 반란, 하여튼 대여섯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호칭도 달라지는 거고 이런. 그래서 약간 미완의 과제예요. 지금 법적으로는 뭐가 좀 정리가 되고 하는 과정이 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완전 형식적인 정의입니다. 47년에 3.1 운동 기념식을 기점으로 해서 48년에 4.3. 4.3 사건은 원래는 그 바로 두 달 뒤에 있을 재헌의회 선거를 거부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4.3 사건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그 다음에 3월까지 일어난 49년 네. 3월까지 일어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약 11개월 동안 자행된 예. 정부의 생각, 남한 측 주류 사회의 생각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 네. 그리고 무언가를 획책한다고 과장해서 예. 그들을 그런 죄목, 당시 뭐 파업 요소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무차별 살육이 저질러졌고, 예. 그 뒤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 다음에 네. 4.3을 다시 보려는 게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제 조금씩 퍼져나갔고 예. 그러면서 많은 증언들이 나왔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주 애월읍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의 어느 뭐 비단 이게 애월에서만 있었던 건 아닌데 애월 주민에 의해서 생생하게 폭로 겸 증언이 됐던 겁니다. 하도 인상적이어서 저도 한 말씀 보태드리자면 학교 강당에 예. 애월읍 주민들 대부분을 모이게 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굵은 아주 동아줄 같은 걸로 몇 번을 칭칭 동여매고 안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그걸 어떻게 뭐 표현할 필설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사망해 간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신부님 설명처럼 11개월 동안 제주 곳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아까 희생자가 뭐 14,000여 명 그리고 유가족이 지금 현재 한 6만여 명 조금 넘게 남아 계시고 이러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4.3을 다시 얘기한다 하는 것은 물론 4.3을 우리가 제대로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해본 지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단은 4.3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국가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잘못했는지가 낱낱이 일단 드러나야 할 것이고요. 그래야 진상이 규명되는 거고 규명된 진상을 바탕으로 명예회복과 또는 국가가 잘못한 것 그거에 대해서는 배상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서북청년단이라는 아무런 뭐 공적인 뭐 또 근거도 없는 깡패 집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테러 집단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사람들이 가서 저질렀던 그 수많은 폐악들 사실 이런 것은 제대로 그 뒤로 징치를 하거나 사법 처리를 하거나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죠.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채 아마 지금은 이 조직이나 단체는 많이 흩어졌고 몇 사람은 아직도 상존해 있겠지만 내가 그때 서북청년단원으로 가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뭐 용기 있게 나서서 참여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상을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걸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현 단계에서 정부와 국회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4.3에 관한 과제 또는 의무사항은 뭐라고 짚으시겠습니까? 그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 뭐랄까 환경이요. 사실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립이 크잖아요. 특히 이런 문제는 역사적인 어떤 과제인데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이념 대결도 있고요. 그 전까지 싸워온 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번에 있던 법은 진상규명 유지였다면 지금 법은 특별법은 피해 보상 위주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 뭐 물론 진상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국회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그런데 이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시민들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공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공산당들이 그 무고한 양민들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일으킨 뭐 반란 뭐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복잡합니다. 그런 것만 있는 그게 아니라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든 간에 이게 좌측에 서 있든 우측에 서 있든 어떻게 이 두 쪽이 다 물론 이제 이 피해 받는 양상은 뭐냐면 토벌군이라고 부르는 예. 그러니까 정부 쪽에 뭐 예. 서북 청도단 포함해갖고요 군경이죠. 네. 예. 이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은 그러니까 10대 1, 9대 1 비율로 커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쪽은 그러니까 무장대죠. 예. 예, 그 당시에는 남노당 좌익,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됐었죠. 예. 그쪽이 저지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예. 예. 근데 이게 뭐 이건 적고 뭐 이건 많아서 이게 문제다라기보다도 이 서로가 그 표적이 됐던 것이 민간인들이에요. 예. 서로가. 그러니까 마치 예. 우리가 빨치산들이 예. 낮에는 예. 인공군, 뭐 밤에는 빨치산 뭐 이래가지고 낮에는 맞습니다. 경찰, 예. 밤에는 예. 산사람들 예. 이렇게 해서 예. 몇몇 이청준이나 이런 예. 사람들 작품에 보면 나오듯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둘 다 군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그들끼리 무장 세력. 예. 싸움은 피하고 오히려 그 화풀이를 딴 데 화풀이라기보다도 보복을 네. 서로가 양민들에게. 한게 되거든요. 아까 14,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희생자들이 이렇게 신고받아서 한 거고요. 예. 그 당시에 이게 인구 증감 조사해서 해보면은 사실 2배 넘습니다. 네. 예,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예. 신고된 맞습니다. 것만 예. 정부 기록상 예, 14,000명이지 예. 당시 제주 인구가 30만 정도였는데 맞습니다. 예. 4.3 이전과 4.3 예. 1년의 1년 그렇죠. 동안의 4.3 예. 기간 끝난 이후에 제주 그렇죠. 인구를 비교해 보면 맞습니다. 예. 거기가 그렇게 인구 이동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예. 데가 아니니까 예. 확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망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결국은. 그렇죠.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예. 말은 3만 혹은 뭐 15,000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은 그 각각의 삶에 그 구체적인 양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죽음, 맞아 죽고 고문당해 죽고 다 불태워 죽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은 못할 겁니다. 저도 뭐 그렇죠. 끔찍한데요. 근데 보고서 나와 있는 걸 읽어보다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그래서 너무나 깊게 인간성에 대한 그런 배신, 회의 이런 게 오랫동안 제주도 시민들한테 쌓여 있던 거예요. 그렇죠.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채 70여 년이나 맞습니다. 흘러버렸다는 예. 거. 네, 네. 지금 37, 8년째인 광주도 예. 광주는 그나마 4.3에 비하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알려졌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약 40년이 채 안 됐으니까. 예. 그런데 제주도 분들은 일단 거리적으로도 뭇과 상당한 격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예. 섬 특유의 정서도 있는 데다가 예. 70년간을 억눌려온 채 제대로 해원 한번 못 해보고 맞습니다. 쉬쉬하면서 한만 달래다 보니 그 비틀림과 아픔과 이런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이것을 이 사건의 양상이 일단 국가 폭력인데 네. 우리 사회가 그때 우리 역사가 사실은 초창기부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폭력과 고문과 이런 살상으로 국가 권력이 사실상 그 한국 사회를 끌고 갔습니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80년대 들어서 점차적으로 민주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직전까지 예. 전두환 신군부 예. 일당에 의해서 예. 얼마나 많은 민주 맞습니다. 열사들이 예, 돌아가셨고 예. 뭐 말할 수가 없는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국가가 그 국민들에 대해서 가하는 폭력으로 유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지금 복원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예. 뭐 약간 부침은 있지만 하여튼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그때 기억을 빠짐없이 되살려서 다시는 이런 국가 폭력이 시민들의 삶에 개입해서 살상을 하고 하여튼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역사는 반복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복원이 좀 급합니다, 사실은. 예. 결국은 인간성의 복원이자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차원인 것이고 아직 지금 4.3을 직간접으로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 계시는 좀 남아 계시죠.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명확한 재구성과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반성의 출발점으로 삼는 자료도 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을 참칭한 그리고 군대와 경찰이 수하 부리듯 그들의 폭력성을 이용했던 서북청년단 이 한 패와 또 그와는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도 적기는 하지만 저질러졌던 아픔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제주 분들에게는 드리워져 있을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전체적인 상처를 회복하는데 당연히 국가폭력에 의해서 빚어진 게 우선 가장 큰 제1의적 요소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자꾸 이번에도 좀 지금 특별법 개정안이 부처 간의 뭐 보상 기준, 방법 이거 놓고 또 다음 달로 미뤄졌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그건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참 회복하기가 어렵군요. 이 사회적으로 예. 사회적인 타살, 사회적인 죽음, 역사적인 죽음 예. 이것을 복권하고 되돌려놓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아직도 무슨 뭐 반민 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는 상황이니까 70년 전과 과연 뭐가 달라져 있나? 그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사상 대립에서만 보자면 말이죠. 그때도 뭐 대놓고 테러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들 핍박하고 사회주의자 애국 세력 막 이걸 혼재돼 가지고 빨갱이로 몰아붙여버려서 이렇게 처단하거나 백주대낮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통성을 갖고 설립된 반민특위 사무실을 경찰들이 가서 습격하고 뭐 이렇게 깨부시고 뭐 이랬으니까 지금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반민특위 때문에 어쩐다고 하는 망언을 해도 뭐 70년간 시계가 멈춰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거나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이 첫 공식 참배 추도한 이래 올해는 조금 사회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지는 걸 저는 조금 느낍니다. 신부님께서 그리고 아마 오늘도 지금 광화문에서 무슨 행사 오늘 당일이니까요. 4.3 그 여러 종교 단체 그러니까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추념식 기념식을 했죠. 오늘 정부에서도 하고 그런데 뭐 종교 단체에서도 뭐 천도교 불교 개신교 다 이제 했고요. 저희도 저녁에 그 카톨릭 그 미사로 돌아가신 분들 그 좀 추모하는 미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당이 아니고 거리 광장에서. 4.3 광장에서요. 광장에서요. 토요일까지 아마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하루에 뭐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사나흘 닷새 동안은 적어도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억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반성하고 기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그로부터 교훈을 삼아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온갖 악행, 탄압, 인권 말살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가 시민들 사회에서 의식으로 형성되는 그 과정에 아마 우리 지금 자리해 주신 박 신부님을 비롯한 여러 헌신적 활동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애를 써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세월호를 겪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딱 자기 집에 들어가고 나면 담 쌓고 자기 가족 나밖에 모르던 그게 조금 좀 열리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른바 공감각, 공감 능력. 우리가 박근혜 씨에게도 제일 화가 났던 게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걸 보고 너무 한탄하고 어이가 없고 그런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분노했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서 끌어냈던 거 아닙니까? 세월호 이후로 아마 이렇게 사회를 보는 눈, 특히 이제 촛불에 와서 절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는 4.3에 대한 논의나 신부님께서 쭉 그동안 해오신 일도 훨씬 덜 외로워지지 않을까. 좀 그러게 바라야죠. 오늘 그러면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그 광장에 그냥 시민들이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많이 예,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오늘 신부님으로 나와 계시지만 각자의 종교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럼요. 물론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어렵게 묘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물론 뭐 거리에 나가면 그리고 다른 글이나 책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박상훈 신부님은 어렵지 않게 조금만 노력하면 접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리에 묘셨으니까 4.3 또는 그냥 요즘 현 사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라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요. 역사적인 사건 4.3이 사건이긴 한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그래서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시민들께서 나서주지 않으면은 더 늦어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 세월호도 그렇게 많이 나섰지만은 아직도 좀 규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4.3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하나 가능성은 이 4.3 사건이 그래도 다시는 이런 비극, 그다음에 폭력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경종, 그것 때문에 제주도 내부에서도요 평화를 향한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 5년, 6년 전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유가족 피해자 유가족들이죠. 그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경우회 쪽 있잖아요. 군경, 거기 또 유족들이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죠. 불구대천의 원수였겠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현축일에 같이 참여하고 또 이쪽에는 또 제 기일 때 와서 같이 추념을 하고 해서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 하나 예인데 그 또 하나가 애월에도 그 묘비명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그 절절한 그 비문이 있어요. 그 안에 한번 애월에 가시면 그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영모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모원. 영혼들을 모신 공원. 사모하면서 환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비석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셔도 제주도 거기 가시면은 그래서 이런 종류로 화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책임 공방으로 계속 이걸 밀고 나가면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죠. 제주도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적대성이 계속 깊어지는 거고 서로 탓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는 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법률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근데 인간적인 책임, 그렇죠. 역사적인 책임. 근데 아마 이 제주도의 유가족들이 지금 하시는 거 혹은 범국민위원회 거기서 하시는 것들은 조금 더 미래를 향해서 화해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되면 동시에 진상규명도 더 되고 그다음에 피해 보상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 나가서. 오히려 한 단계를 그냥 과감히 뛰어넘어서 아니 한 단계 올라서서 계속 거기 수준에서 그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가피했고 뭐 이러지 말고 광주에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더 이상 광주가 죽음과 어둠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치유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맨 앞열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 뭉클했는데 방금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일맥상통하는지 그리고 그 말에서 깊은 오늘 각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생각할 거리를 이미 얻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5시 46분인데요. 시간만 허락한다면 좀 더 뵈시고 싶지만 또 지금 나가서 저기 미사도 집전을 하셔야 되고 다른 코너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뵈시고 저희하고는 또 연이 깊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의 박상훈 신부님과의 자리는 일단 여기서 오늘 일단 접겠습니다. 신부님 바쁘신데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따 또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